자, 주식 투자를 사랑하시는 천만 동학개미님들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어려운 주식시장 그래도 늘 희망은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자체가 좀 어려워서 힘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방송을 보고 조금이나마 위기 뒤에 기회를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동영상 보시고 난 이후에 참고할 만하다,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2년 걸쳐서 엄청나게 이제 대세 상승장을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고점 부근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시장 자체가 좀 더딘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었다. 근데 시장이 하락을 하기 전에 이전에 먼저 말씀을 해드리긴 했지만 이게 제가 생각한 거와는 좀 틀린 그런 부분으로 하락이 됐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송구스럽고요. 그래도 대응을 좀 잘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으로 희망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시장 자체는 원래 최근 시장이 우리나라의 본 모습이다 라고 한 줄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시장에 모든 악재가 요새 다 오는 것 같다. 왜?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렇다. 누누이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지만 시장이 좋으면 좋은 이유를 계속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찾아서 올라가죠. 이유가. 그래서 작년에 상승을 했을 때 이유는 엄청 다양했습니다. 이유가 코로나가 종식이 될 수 있다, 먼저 선행적으로 기저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 그리고 유동성이 풍부하게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풀고 있다, 이런 이제 온갖 호재는 다 나오는, 시장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을 보시면 악재는 다 끌어와 가지고 시장에 내놓는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 악재란 거를 계속 끌어다가 이 시장에 투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헝다 관련된 그룹도 있고, 헝다 그룹에 대한 부도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요. 또 전력 생산이 중단이 됐다라는 부분, 거기에 인도까지 전력 생산이 중단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거기에 부채 한도 협상은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연기를 한 상황이지만 부채 한도 협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시장이 계속 안 좋은 얘기를 끌어다가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그렇다고 시장이 투매로 이어질 것인가? 결론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직 경기의 정점은 지나지도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느 정도 이제 선행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해도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아직 오지도 않았고요. 위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와야 경기가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경기가 정점을 찍으면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단행을 할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경기의 정점은 지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와중에 하나의 이유를 지난번에 이걸로 얘기를 해드렸죠. 우리나라 시장으로 봤을 때는 고객 예탁금이 그래도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다. 오늘 보니까 70조에서 좀 줄었더라고요. 70조에서 60조 사이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라는 것도 역시나 돈이 쉽게 확 빠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반면에 이제 신용 관련된 신용 자금이 확 줄었다, 그런 거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지금 땡겨 가지고 주식을 사는 투자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신용자금이 조금씩 줄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인 그런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역시 이제 미수도 줄었다라고 하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뭐 시장 자체가 이제 투매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 투매가 나오는 거는 지난번 작년 같은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벌어져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해서 뭐 전력 생산이 중국 쪽으로 완전히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확 늘어나면 상관이 없는데, 또 러시아 쪽에서 이제 또 도움의 손길을 좀 갖고 있고, 그리고 호주에 대한 석탄도 본격적으로 이제 수용을 할 가능성이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또 어느 순간 이제 시간이 문제인 건지 어느 순간이 지나가면 이제 무단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나올 거다. 그런 부분으로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지금 이제 저번 주부터 시작을 해서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잠정 실적이긴 하지만 오늘도 LG전자 실적이 나왔죠. 저번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온 것처럼 이제 실적들이 슬슬 나올 거라는 거죠. 3분기 실적이 나올 거랍니다. 근데 우리는 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실적이라는 거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기업의 가장 큰 목적 의식을 보일 수 있는 잣대가 바로 실적이기 때문이죠. 뭐 누누이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이 그러니까 기업이 생존 목적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실적에 높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가 이제 관건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아직 시장에서의 테마 순환매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 투매 현상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테마 형성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도 보시면 2차 전지, 전기차, 뭐 비트코인, 뭐 이런 쪽은 상당히 좋았다. 좋은 흐름으로 테마성 흐름이 연결이 된 모습들을 보였다. 여기에 이제 오늘 좀 많이 조정이 받았던 부분이 바이오, 뭐 엔터, 게임, 이런 쪽이 좀 조정이 많았죠. 그리고 IT, 반도체, 뭐 이런 쪽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3분기 때 실적이 발표가 나올 건데, 3분기 때 그럼 이제 어떤 이제 업종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떤 업종이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지에 대한 부분으로 어떤 업종이 3분기에 좋을지, 그리고 어떤 종목이 좋을지, 이 부분을 이제 판가름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은 뭐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종목들은 많이 하락을 했을 거고,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하는 대신에 많이 하락을 했는데 실적은 좋아요. 그러면 주가는 되레 실적 상당히 좀 주가가 가격 매력이 높아진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지금 실적이 좀 지지부진해, 안 좋아요. 근데 실적 턴어라운드나 적자 기업인데 실적 턴어라운드나 아니면 실적이 나름 선방을 한 그런 이제 종목이나 업종들이 나오면,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가가 많이 하락. 그러면 예전에는 이 실적, 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미리 선반영이 되면서 움직였겠지만, 지금은 요새는 대부분의 종목들과 업종들이
많이 시장 따라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격 매력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대형주, 중소형주 가리는 걸 떠나서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거나 그리고 실적이 의미 있는 선방을 보이는 종목들이나 업종은 되레 시장이 지지부진했을 때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장이 다시 어느 정도 자리를 좀, 하락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면 이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이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 이제 그 시장의 주도를 하고 있는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2차 전지. 뭐 2차 전지는 최근에 이제 소재, 장비, 그리고 부품 쪽 관련된 종목들로 이제 순환매가 되고 있는 흐름이고, 뭐 아직까지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꺾이지 않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까지 뒷받침이 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실적이 예상보다 뭐 계속 높게 형성이 되고 있지만, 결국에 어느 정도 시점 정점에서는 원하는 실적만큼의 상승률을 보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제 그게 정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3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2차 전지가 이번에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고 좀 더디다, 성장률이 좀 더디다, 그리고 성장세가 좀 꺾였다 라고 하면 되레 다른 쪽으로 매기가 몰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뭐 2차 전지가 죽으니까 뭐 전기차나 뭐 이런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도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차라리 실적과 이제 무관한 그런 섹터가 또 있죠. 바이오 섹터인데, 바이오 섹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움직여야 결국에는 상승을 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코스닥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비중이 큰 바이오 업종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를 보면, 결국에 바이오 업종이 많이 올라가야 코스닥 시장 종목이 시장이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셀트리온은 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데 예상보다 실적이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신약이라든지 뭐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백신 관련된 종목들은 그리고 진단 관련된 종목들은 이미 많이 올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제한적인 모습인 것 같고, 그리고 뭐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가 확실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게 나오면 되레 우리나라 바이오 쪽 관련된 부분이 단기적으로 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시각도 많은 것 같아서, 어찌됐든 뭐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종목마다는 좀 틀리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오징어 게임 관련된 부분으로 엔터 쪽에서도 드라마 제작, 영화 제작 업체들이 재평가를 받기 시작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위드 코로나와 더불어서 콘서트 재개 뭐 이런 쪽으로도 매기가 좀 몰리고 있죠. 그래서 뭐 YG 엔터나 JYP 엔터나 그리고 빅히트나 빅히트가 아니죠, 하이브로 바뀌었죠. 하이브나 뭐 SM 같은 그런 업체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거기에 이제 코인 쪽 관련된 연계가 되는 이제 게임 쪽도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아마 3분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반기 4분기가 어떻게 될지가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3분기가 삼성전자로 보면 나쁘지 않은 그런 실적이었기 때문에 3분기 역시나 다른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이나 소재 쪽 또 나름 좋을 거다. 근데 4분기가 문제다. 그 눈으로 보려고 하는 투자자들은 4분기까지 보고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하지만 4분기도 어느 정도 좋을 거라고 미리 예상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3분기 때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으셨던 분들은 4분기까지 안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종목별로는 틀리겠지만 이 실적이 반도체 장비 쪽 관련된 종목들로도 나오면,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쪽은 반도체 쪽도 좀 관심 있게 좀 다시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도 있죠. 뭐 먹거리와 그리고 의복,
그리고 뭐 리모델링 쪽 관련된 부분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조정 많이 나온 종목들 있죠.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로도 매기가 좀 많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이런 쪽도 어떻게 보면 2차전지가 이제 어느 정도 정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전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이제 대선 테마주도 형성이 될 수 있죠. 대선 테마는 이제 이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나오고 그 후보들이 어떤 이제 정책적인 부분을 펼칠 건데 그 정책적인 부분으로 이제 뭐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뭐 메타버스도 하나의 정책으로 연계가 치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2차 전지나 반도체는 원체 업황 자체가 너무 컸기 때문에 뭐 정책으로 엮인다고 해서 커지질 않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대북 관련된 부분의 정책들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재건축이나 뭐 이런 쪽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쪽도 관심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이 시장이 좀 안 좋은 흐름이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저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좀 많이 하락한 종목들은 결과적으로 분할적으로 매수에 가담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길게 봤을 때는 좀 성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금 시점 뭐 매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시장 흐름이에요. 시장 이제 코스피 시장인데 오늘 이제 장중 저점을 갱신했죠. 오늘 삼성전자가 많이 하락을 했고, 삼성전자가 뭐 여러 가지 뭐 증여세 때문에 뭐 주식을 많이 매도를 한다. 홍라이 여사가.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으로 매도가 삼성 SDS, 삼성물산 쪽으로도 매도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래서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다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1.8%까지 코스피 시장 자체도 많이 하락을 했고요. 종목들도 많이 하락을 했죠. 근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많이 종목별로 하락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시장이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이어지면 거의 이제 정점이 되지 않을까. 그 시점이 바닥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감안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추가적으로 저점을 만들면서 갱신을 했다라고 하면 저점을 완전히 갱신을 해서 추가적으로 밀어버릴 가능성이 큰 시점이었는데 이제 아랫꼬리를 좀 달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예상을 할 수도 있는 시점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따라서 좀 틀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아직 뭐 이틀 동안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이 7일날 반등했었던 저점을 완전하게 이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추이가 뭐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세 가지 정도의 그 시나리오로 좀 지금 시점을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저점을 확인하는 거를 보고 이제 매수를 하면 늦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시장이 이제 올라가면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V자는 아니더라도 이제 완만하게 상승을 할 거잖아요. 근데 종목들은 좀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이 완만하게 상승을 한다라고 해도 종목들은 더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어느 시점이 저점이다라고 해서 저점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하락이 진정이 돼서 상승을 하는 거를 보고 나서 매수를 하면 늦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요새 투자자들의 하는 행태 중에 하나가 단기적인 매매로 치중했을 때 이제 뭐 손절은 째깍째깍 잘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금을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죠. 근데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챙겨야 되는데 이제 챙기지 않고 이제 보유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차라리 이제 손절을 못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손절을 하고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보다 언제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는 손절을 해서 손실을 키우고 올라갈 때는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데 내가 생각을 했었던 매수가보다 높게 매수를 해버리는 그런 형국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가지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시장이 어렵긴 하지만 그냥 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가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샀다 팔았다 해봤자 뭐 최고로 높은 가격대에 절대로 팔 수가 없는 시장이고, 그렇다라고 해서 최고로 밑에서 매수를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시장이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타이밍을 뭐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못 팔면 결국에는 보유를 하는 게 제일 정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일이죠, 내일 이번 주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추가적인 하락이 한 번 정도만 더 나오면 단기적인 이제 저점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혹시라도 뭐 이렇게 뭐 선거서 뭐 분석을 하기에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이번 주에 좀 하락이 크게 나오면, 이제 하락이 크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는 코스닥은 900포인트가 뭐 깨질 가능성도 높을 것 같고, 코스피는 한 2800선이 깨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건 이제 시장이 이번 주 내내 좀 하락을 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그렇고,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그러니까 상승으로 좀 전환된다, 오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상승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면 코스피는 3000, 그리고 코스닥은 900 한 7, 80까지는 좀 열어놓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뭐 급반등이면은 코스닥은 1000, 그리고 코스피는 3100까지 열어놓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지에 대한 가설을 어느 정도 세워놓고, 종목들은 시장보다 빨리 움직인다라는 거를 염두해서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지금 시점이 그렇게 뭐 나쁜 시점은 아니다. 뭐 이렇게 또 길게 볼까요? 길게 보면 지금 이제 4개월 동안 작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6월까지 거의 한 1년 2개월 동안 2번 빼놓고 다 상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조정은 나오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1년 7월부터 시작을 해서 7, 8, 9, 10 4개월 동안 조정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최근에 뭐 4월부터 시작을 해서 8월까지 상승이 조금 더 강했죠. 한 5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조정 나왔고, 나머지 1년 4개월 중에 1년 2개월 중에 거의 한 4번 정도 조정 나왔고, 나머지는 다 플러스를 기록했었던 흐름이라 하락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늦게 왔죠. 근데 하락률의 시점에서는 비슷한 하락률을 보이고 있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위기 뒤에 기회는 또 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용미소 하지 마시고.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